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부동산 파트입니다. 월 첫 민간 사전청약 파주, 운정, 양주, 해천서 1003가구 공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주, 운정에서 공공분양도 1498가구, 그 다음에 경매도 똘똘한 채로 위주로 히스테이트 청량리 메트로 384실 공급하고요. 은평, 구산 역세권 재개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국 상업부동산 투자 분석사라는 게 뭐 있다고 그러네요. 이거 한국도 힘든데, 그래도 뭐 큰 대기업이나 뭐 다니시고 하신 분들은 또 여기 뭐 미국 상업용 부동산 뭐 분석도 뭐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있으신 분은 따놔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미국 리츠에 이렇게 투자하니까 미국 리츠가 뭐 이렇게 상업용 부동산으로 많이 투자하는 거니까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자격증이 뭐 얼마나 좀 효율적일지 모르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석사 이런 거 도전한 것보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거나 차라리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양 인덕원 역세권에서 지사는 더 리브 디하우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주 월드 메리앙 라테라스 2월 분양 예정이고요. 혼자 허방건설 교보 리올코 신사업 협력 오픈 리노베이션 강화 업무 협약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경매시장 참팔 분지만 똘똘한 차 강남 상권은 여전히 꿋꿋하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파트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경쟁률이 가점 계약 다 떨어져 거래 절벽이라고 하고요. 강남 레미아나 클래스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 봤더니 94건 중 뭐 70%가 대부분 월세가 76%, 이제 전세가 거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가장 자세히 좀 봐볼 거. 지금은 집 사기보다는 전세로 버티는 게 상책.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매매가가 넘어섰다. 올해 들어 전세가율도 반등, 매매가 상승 둔화 방학 이사철 영향, 전세 실거래가 총액은 지난해 매매 상해 세금 부담에 따른 거래 절벽의 여파가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1년 만에 매매가 상승률을 역전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값 상승세가 눈에 띄고 둔화인데 연초 방학 이사철 맞아 매매보다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고, 8일 KB 국민은행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3, 전세가 상승률은 0.31보다 낮았지만 지난해 내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많이 오르며 급등했죠. 하반기로 갈수록 집값 매매 전세가 모두 상승폭이 현저히 감소했고요.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과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매가가 하락폭이 커지면서 올해 들어서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초월하는 데 이르렀고요. 직전에 서울에서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았던 2020년 9월에서 12월 넉 달간입니다. 당시 2020년 7월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골자로 한 세임대차파 시행 여파로 전세값이 급등했고요. 전국적으로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률 0.32, 전세값 상승률 0.33 낮았고요.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전세값 상승률을 밑돈 경우는 2020년 11월 매매값 1.51, 전세값 1.83 이후 1년 1개월 만이고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이 66%로 전달 65.9%도 0.1포인트 상승의 하락을 멈추고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75.6에서 2020년 8월 68.2, 3년 3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였고요. 2020년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이 전세가 급등하며 전세가율은 같은 해 9월에서 11월에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이내 다시 하락했고, 2013년 10월 65.9%, 8년여 만에 65%로 내려갔습니다. 이 기간엔 매매의 상승이 전세값보다 월등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매매와 전세 모두 거래가 정체 상태인 만큼 전세가율이 현 수준에서 크게 등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지난해 서울 전세가 실거래가 총액 매매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지르기 전인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 총액이 이미 매매 실거래가 총액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고요. 매매 실거래가 총액이 높은 것은 일반적이나 극심한 매매 시장의 거래 절벽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두 수치가 역전된 겁니다. 직방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토대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총액을 집계한 결과 총 43조 964억 원으로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총액보다 20조 원 가량으로 적은 것으로 집계됐고요. 2020년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총액과 전세 실거래가 총액이 각각 68조 7,037억, 64조 7,893억이었고요. 지난해 매매 실거래가 총액 감소가 극심한 거래 침체에 따른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중과로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 어려워진 데다가 집값 단기급 등에 따른 하락 우려와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및 금리 인상 복합적 작용하여 거래가 크게 감소했고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1,189건, 지난해 42,279건에서 40% 하락했고요. 작년 12월에 1조 349억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세 거래 총액의 4조 6,906억에 24.2% 불과합니다. 지난해 매매 실거래가 총액이 전세 총액보다 높았던 1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 큰 숫자들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 다 중요한 건 이제 전세를 마련하냐, 뭐 월세를 마련하냐, 매매를 하냐, 뭐 이런 차이겠죠. 근데 자기 자금 여력에 뭐 하겠지만은 물론 내가 계획을 세워서 점수도 맞추고 뭣도 맞춰서 나중에 좋은 아파트 이런 계획이 이제 있으시면 그때 뭐 매매를 하시고 그 전에는 전세나 월세를 뭐 사셔야겠죠. 근데 최대한 그러한 계획을 매매로 빨리 전환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내 집 마련해야 될 거고 뭐 이렇게 따지고다 보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렇게 해봤는데 저도 이렇게 전세로도 살아보고 월세로도 집을 살아보고 매매로도 집을 살아보는데 시간이 지나면 빨리 사면 살수록 좋았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사면 살수록 좋아. 예를 들어서 2007년, 1997년 뭐 저는 그때 대학생이라 집을 살 수는 없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뭐 IMF가 터졌으면 그러면 집을 살 수 있냐? 내가 직장이 잘렸는데 더 못 사죠. 더 못 삽니다. 그래야만 직장이 있고 어떻게 버텼을 때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2008년 금융공황이었을 때도 집값이 2008년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집값이 하락하면 더 못 삽니다. 집값이 상승하거나 정체돼졌을 때 내가 직장이 있고 모아놓은 돈이 있으면 빨리 사시는 게 최대한 답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시간이 흐르면 가격이 올라요. 지금도 뭐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서울의 집값이 지금 뭐 1억, 2억 떨어지고 있죠. 근데 거리의 절벽으로 거리의 절벽이면서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원래 지금 거리가 절벽이 아예 지금 현재 서울에 뭐 1000세대도 거리가 안 되고 있어요. 뭐 500세대까지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뭐 거리 되면서 뭐가 거리되고 있어요. 증여라든지 대부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약간 뭐 지인 간 거래. 그다음에 뭐 저층 예를 들어서 뭐 기준층은 20억인데 저층이 17억에 거래됐다. 뭐 3억 떨어졌다. 이런 쌀데기 없는 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지 않아요. 거래 자체가 대선 때문에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또 대선 이후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돈이 풀리는 물량 이런 거 보셔서 지금 현재 그 이자를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있어요. 미 연준이. 근데 그 이자를 한 1% 이상 미 연준이 올려봐야 몇 프로 올려요. 4번 올릴 수 있잖아요. 0.25 두 번 올리면 1%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자율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집을 사셔라. 그런 거 이자에 따지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지금은 집 사기보다는 전세를 버티는 게 상책.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률 매매가가 넘었다.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전세값 상승률에 매매가를 높였다는데 전세로 버티는 게 상책이라고 하네요. 제 생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제목이긴 한데 어쨌든 제목은 이렇게 잡혀졌네요. 아이러니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적금, 치아 보험, 연금 보험, 상해 보험, 통합 보험, 자녀 보험, 간병 보험, 당뇨 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